뭐? 미국에서 중고차를 수입 후 개조해서 사용하던 한국의 차가 안전해? 여기 대한민국을 개무시하는 세계 최강 미국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그는 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랜타 조지아에 살고 있는 38세 미국인 전직 해병대원이다. 현재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플린트 게리슨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자동차 때문에 바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저는 아직도 그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 가족, 트럭 운전사로서의 직업,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죠.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가 특히 자동차와 트럭에 관해서는 고집이 매우 세다고 말할 거예요. 미국 자동차, 트럭만 한 게 없죠. 제가 이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제 안에 사라는 아마 잠결에도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요. 매일 아침, 저는 10년 된 미국산 SUV에 올라타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자부심을 느껴요. 낡은 가죽 시트는 저를 반기는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엔진의 깊은 울림은 라디오의 어떤 음악보다 좋아요. 이 아름다운 차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제 13살 딸 릴리는 가끔 제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그 아이는 항상 자기 핸드폰으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있어요. 아빠, 이 새로운 한국 전기차 좀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하려는 동안 그녀가 핸드폰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 속 차는 매끄럽고 현대적이었으며 부드러운 선과 반짝이는 파란색 마감이 돋보였어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토스트를 한 입 더 베어 물었어요. 내가 너 나이였을 때는 이미 미국 차량만이 운전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것만 번지르한 외국 차? 그건 그저 화려한 깡통일 뿐이야. 작은 충돌 한 번에 퍽 하고 부서져 버릴 거야. 릴리와 사라는 아빠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 때 엄마와 딸이 공유하는 그런 표정을 교환했어요. 저는 그런 표정을 수천 번도 봤어요. 언젠가는 내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거야. 사라가 그녀 특유의 인내심 있는 미소로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저는 도시락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가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일하는 트럭 회사에서도 제 친구 오토는 종종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해요. 오토는 약 5년 전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그는 거의 저만큼이나 고집이 세요. 독일 엔지니어링은 정말 놀라워요. 오토는 그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악센트가 더 강해지면서 말할 거예요. 그럴지도 저는 항상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해요. 하지만 미국의 내구성만한 건 없어요. 우리 둘 다 농담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국 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한국 차를 가까이서 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 진짜로 아는 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미국 차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항상 믿어온 것이니까요. 그것은 제 아버지도 믿었던 것이고 그 전에 할아버지도 믿었던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냥 의문을 품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5월의 그 화창한 화요일 아침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75번 고속도로에서 큰 배달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정도로만 창문을 살짝 열고 달리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조니 캐시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릴리의 소프트볼 경기를 볼 수 있을 만큼 일찍 집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핸들 위에서 손가락으로 리듬을 치고 있었어요. 교통 흐름이 드디어 원활했어요. 공사도 없고 사고도 없었죠. 제가 좋아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길을 몇 년 동안이나 운전해왔기 때문에 거의 자동으로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앞쪽에 반짝이는 검은색 SUV가 보였어요. 멀리서도 그것이 미국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매끄러운 디자인과 독특한 크롬 디테일은 분명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링이었죠. 저는 미국산 차가 충분히 좋은데 왜 누군가는 외국 차를 구입하는지 궁금해하며 살짝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갑자기 재앙이 닥쳤어요. 옆 차선의 픽업 트럭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뒤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거든요.
누구도 반응할 시간도 없이 그 바퀴 중 하나가 완전히 떨어져 나와 미사일처럼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저는 여전히 회전하고 있는 그 무거운 바퀴가 차선을 가로질러 한국산 SUV의 앞부분에 직접 부딪히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봤어요. 그 충격은 엄청났어요. SUV는 뒤집혀서 공중에서 회전한 후 끔찍한 소리를 내며 다시 도로 위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며 도처에 불꽃을 튀겼어요. 주변의 모든 차들이 급정거했어요.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트럭에서 뛰어내릴 때 제 심장은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로 세게 뛰고 있었어요. 제 해병대 훈련이 즉시 발휘되었어요. 상황을 평가하고 부상자를 돕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저는 멈춰선 차들 사이를 피해 잔해 쪽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저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많은 사고를 봤어요. 한국산 SUV는 뒤집혀 있었고 그 금속 프레임은 뒤틀리고 구부러져 있었어요. 지붕은 포장도로에 눌려 있었고 창문은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어요. 운전 경력 내내 많은 사고를 봤지만 이번 사고는 끔찍해 보였어요. 저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격렬한 충돌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차량에 다가갔을 때 아이의 목소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간 앞 유리를 통해 움직임을 봤어요. 누군가 안에서 살아있었던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잔해 안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충돌은 치명적이었어야 했어요. 어떻게 누군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은 자동차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거였어요. 저는 망가진 SUV의 운전석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숨을 참았어요. 누군가 안에서 밀자 금속이 금속에 마찰하며 소리를 냈어요. 손이 나타나고 이어서 팔이 보였고 마침내 한 젊은 여성이 기어 나왔는데 멍한 표정이었지만 믿기 어렵게 대체로 다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이마에 작은 상처만 있었고 그곳에서 가는 선처럼 피가 흘러 눈썹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불안정하게 일어서며 주변에 혼란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SUV는 마치 누군가 밟은 소다 캔처럼 찌그러져 있었어요. 지붕은 거의 좌석에 닿을 정도였어요. 앞부분은 완전히 으스러졌고 앞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누구든 이런 격렬한 충돌에서 거의 긁힘 하나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여성의 이름은 마야였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포니테일로 묶은 검은 머리에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커다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깜빡이는 불빛과 울리는 사이렌과 함께 응급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무서운 순간 동안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에어백이 즉시 펼쳐졌어요. 앞에서뿐만 아니라 옆에서도요. 안전벨트가 꽉 잠겨서 제가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게 해줬어요. 차의 안전 프레임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히 올바른 방식으로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동안에도 마치 보호고치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워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외국 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제 트럭에는 사고 전체를 녹화한 대시보드 카메라가 있었어요.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경찰이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녹화본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내에 그 영상은 인터넷과 뉴스 채널 전체에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충돌이라고 부르는 것에 놀라워했어요. 기자들이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 제가 목격한 것에 대해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밝은 조명 때문에 눈을 찡그리며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것을 기억해요. 저는 한국 차가 그저 실속 없는 화려한 디자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이전의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본 후 저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차는 마야의 생명을 구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동차 안전 전문가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SUV의 생존이 전혀 기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한국 자동차 회사의 뛰어난 엔지니어링과 엄격한 안전 기준의 결과였어요. 이 차량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성능을 발휘했어요. 안경을 쓰고 회색 머리를 한 전문가가 충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자동차는 뛰어난 안전 시스템으로 운전자를 구했어요. 크럼플 존이 충격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승객칸 주변의 안전 케이지는 온전히 남아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작동했어요. 저는 사라와 릴리와 함께 집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보며 마치 누군가가 제 발 밑에서 양탄자를 획 잡아당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제가 평생 동안 가져온 믿음이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에 의해 도전받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릴리가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제 딸을 보고 나서 제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이미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사고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그 충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마야가 그 찌그러진 SUV에서 기어 나오는 장면이 반복되는 영화처럼 제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됐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자동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 호기심은 매일 더 강해졌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부엌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놓고 한국 자동차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저는 충돌 테스트 비디오를 보고 안전 혁신에 관한 기사를 읽고 심지어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온라인 포럼에도 가입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인정하고 싶을 정도 이상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안전 혁신을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그들은 수백 번의 충돌 테스트를 수행했어요. 법적으로 요구되는 표준 테스트만이 아니라 그들의 디자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포함해서요. 그들은 충돌 흡수를 위한 고급 시스템, 완벽한 에어백 타이밍, 그리고 정말 인상적인 전자 안전 기능들을 만들어냈어요. 한국 차의 충돌 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요? 어느 날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사라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충돌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감지하고 차 안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차를 준비시킬 수 있어요. 사라는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릴리가 좋아하는 새 밴드를 발견했을 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웃었지만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저는 마치 놀라운 것을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직장에서 저는 오토와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 직장 친구들에게 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보통 휴게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고 자동차 이야기는 항상 주제였어요. 인정해야겠어요. 오토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코수염에서 샌드위치 부스러기를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항상 독일 차가 최고라고 믿었지만 이 한국 안전 시스템들은 놀라워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5년 전 영국에서 이주해온 우리 동료 제임스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단해요. 저도 미국 음식에 대해 똑같이 했어요. 제대로 된 남부 요리를 맛보기 전까지는 모두 햄버거와 감자튀김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모두 그 말에 웃었어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가 바이럴 영상과 뉴스에서의 제 발언에 대해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저를 한국의 연구개발센터에 방문하도록 초대했어요. 모든 비용은 그들이 부담한대요. 그들이 저에게 그들이 어떻게 자동차를 만드는지 보여주고 싶어 해요. 저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여전히 그 초대에 충격을 받은 채로요. 그들은 그들의 차량에 대해 의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제 관점이 가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릴리의 눈이 흥분으로 커졌어요. 그녀는 의자에서 펄쩍 뛰면서 우유잔을 거의 쓰러뜨릴 뻔했어요. 아빠 꼭 가야 해요. 이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저한테 멋진 거 가져다 주실 수도 있잖아요. 사라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놀라운 기회예요, 플린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방문하도록 초대받나요? 이틀 정도 생각한 후 저는 초대를 수락했어요. 회사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오토그 역시 후속 뉴스 스토리에 출연한 후 초대를 받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이사벨라라는 자동차 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소규모 그룹과 함께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아래에서 사라지는 애틀랜타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누군가 제게 자동차에 대해 배우러 한국에 날아갈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웃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그곳에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미국 밖으로 여행해 본 적이 없었고 모든 것 한글로 된 표지판부터 스피커를 통한 안내 방송까지 낯설고 조금 버거웠어요. 터미널을 걸어갈 때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자동차 회사의 담당자인 민호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호는 친근한 미소와 살짝 인사하는 목례와 함께 말했어요. 저희 일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는데 이것이 안심이 됐어요. 저는 이 여행 동안 의사소통에 대해 걱정했었거든요. 이후 며칠 동안 우리 소규모 그룹은 회사의 본사와 공장을 둘러봤어요. 시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었어요. 우리는 로봇과 인간 작업자들이 기술과 인간, 기술에 신중하게 안무된 춤처럼 함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 정밀함은 놀라웠어요. 로봇은 위험한 중량물 취급을 담당하고 인간은 세심한 눈이 필요한 세부 사항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안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러 차를 충돌시키는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어요. 금속이 구겨지는 소리는 끔찍했지만 그 뒤에 있는 목적은 고귀했어요. 각각의 충돌은 엔지니어들에게 승객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둘째 날 점심 식사 중 지호라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제가 어떤 동기로 안전 시스템에 대해 일하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몇 년 전 저는 자동차 사고로 저에게 중요한 사람을 잃었어요. 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눈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량을 만드는데 제 인생을 바쳤어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안전 기능이 누군가의 가족을 구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자매, 형제, 부모 또는 아이를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사라와 릴리에 대해 생각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했어요. 저는 이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자동차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테스트 영역에서 저는 한국 SUV 마야를 구한 것과 같은 모델이 충돌 테스트를 받는 것을 지켜봤어요. 고속 카메라가 차량이 시속 40마일로 장벽에 부딪히는 매 밀리초를 기록했어요. 충격은 격렬했지만 그 후에 엔지니어들은 차량 앞부분이 크럼플 존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 승객 칸이 어떻게 온전하게 유지되는지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철학은 간단해요. 민호는 우리가 충돌된 차량을 검사할 때 설명했어요.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히 올바른 방식으로 파괴되도록 차를 설계해요. 차량은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럴 수 없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태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 음영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제가 배운 모든 것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예전의 믿음에 대해 부끄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된 기회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을 정말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단했을까요? 애틀랜타로 돌아왔을 때 저는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 직업과 가족을 사랑했지만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은 확장되었어요. 저는 이제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요.
다음 주말 저는 반짝이는 새 한국 SUV를 운전해 집에 도착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것은 매끄럽고 은색이었으며 질문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안전 기능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빠, 릴리는 주차장으로 달려 나오며 놀라워했어요. 한국 차를 사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차량의 후드를 토닥였어요. 그래 샀지. 이 차는 도로 위 어떤 차량보다도 최고의 안전 등급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배운 모든 것 이후에 나는 우리 가족이 가능한 가장 안전한 차를 가지길 원해. 사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은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너무 친절해서 말하지 않는 무언가로 반짝였어요. 당신은 정말 생각을 바꿨네요. 그녀는 대신 말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엔지니어링이 세계 어디에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들어졌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지예요. 직장에서 저는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제 여행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가장 고집스러운 동료들조차도 제 경험에 대해 들은 후 한국 기술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오토는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자신도 한국 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다음 차량도 한국 차가 될지도 몰라요. 그는 어느 날 점심 식사 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저의 마음도 열렸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마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직한 경험과 열린 눈을 통해서예요.